여기 보시면 살균제, 류발론, MCPP, 하늘 아래, 뭐냐면 촌착제. 사실은 이끼에 상처를 주고 습기가 있을 때, 비 온 다음날 뿌리면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희들은 10월 묘지 관리를 위해서 출동 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측이 불어오는 내리지를 못했어요. 줄날 칼날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10월은 농약을 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해서 농약 관련 자재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봄 농약과 가을 농약이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벌초가 끝난 가을에는 농약하기에 좋은 계절이라서 농약 가지고 다니고요. 또 살충제도 가지고 다니고요. 살충제는 딱히 이 살충제다 저 살충제다 이런 거보다 산소라는 자연 환경에 적용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냄새도 발생해서 들짐승들이 저희들이 담당하는 묘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까지를 보태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약은 선택제, 전면제, 전면제라는 건 비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또 외곽 위주로 살포하는 이런 농약통 3개 내지 4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현장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곳은 공동묘지 권역이에요. 자리가 협소한 부분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보여지는 산소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산소도 있어요. 최대 묘지이기 때문에 풀 속이나 나무 속에도 다 산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들이 있죠. 저희들이 담당하는 산소는 이번 벌초 때부터 우인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 관리를 위해서 출동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어요. 풀이 상당히 많죠. 풀이 상당히 많아요. 묘지 전체에 풀이 있어요. 이끼도 있어요. 묘지기 좋은 동방에는 이끼가 없지만 해가 나무를 넘어서 오는 그 서방, 나무를 넘어야지만 해가 서방에는 비추거든요. 그 집에는 이끼가 이렇게 쫙 깔렸어요. 이 이끼는 묘지 환경만 개방해 주어도 사라지는데 오늘 이끼가 있기 때문에 약재를 소량 살포할 계획이고요. 우선에 이렇게 풀이 있을 때는 한 번에 다 죽인다 이런 욕심으로 접근하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약재를 살포할 때는 다 죽인다는 생각보다 개체수를 줄인다 그런 마음으로 살포하고 꼭 정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살포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반복 살포하게 되는데 정량 살포를 하지 않으면 꼭 탈이 나서 제 경험으로는 욕심내지 말고 정량 살포 다 죽인다는 생각보다 개체수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약재는 희석하고 살포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묘지 업무에 임한다 이렇게 보면 큰 탈 없고 무난하게 묘지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농약으로 죽이기 어려운 친구들은 뽑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농약도 하고 저렇게 필요 이상으로 농약을 강하게 해서 무리가 갈 정도의 잡풀들이 있어요. 얘들은 다 뽑아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준비한 약재예요. 토양제, 조제, 살충제 이렇게 준비했고요. 경엽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살균제, 류발론, MCPP, 하늘 아래 모니먼트, 촌착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소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끼가 있어요. 이끼탄. 못 이거 이끼탄도 뿌릴 거예요. 이끼탄이 일로 엎질러졌네. 이렇게 이끼탄, 사실은 이끼에 상처를 주고 습기가 있을 때 비 온 다음날 뿌리면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뿌려주러 오면 좋은데 이끼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잠시 후에 뿌릴게요.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또 잔디에 두더지약, 들쥐약, 외곽에 뿌리는 비손택, 근다미는 당연히 있어야지 되고요. 각종 영양제들, 이끼는 약으로 컨트롤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환경을 바꿔주는 것과 같이 병행할 때 효과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뿌려봐야 도로암이 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끼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들 해보시길 권합니다. 살충제를 뿌리고 있어요. 저는 토양제초제 뿌릴게요. 약재 살포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경험하기로는 토양자치제는 단발성으로 단 1회만 뿌리면 효과가 제로더라고요.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뿌리되 3회, 그러니까 6개월 지나야 토양이 군기가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를 묘지를 조성하고 지금 난생 처음 토양자치제를 뿌린다면
그 순간부터 약효가 발생해서 자풀이 발화를 100%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닐 걸로 봐요. 토양도 군기 잡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거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살펴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살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목은 아니지만 성목과 중목, 소목들이 원둘러서 있어요. 북좌 기준 일정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뚫려 있을 뿐 나머지는 원둘러서 성목이 있기 때문에 낙엽이 날라올 것이고 여러 가지 해충들이 모여들 것이고 이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끼도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묘지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현장마다 묘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개의 묘지랑 100개 상황이 다 달라요. 요즘 들어 최고 무서운 건 일단 멧돼지고요. 멧돼지는 우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묘지 주인도 함께 노력해야지 울타리를 친다든가 소량의 관리 비용을 받고 울타리를 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멧돼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저 멧돼지가 침투 못하게 울타리 치면 되는데 그것도 다 돈이고 저것도 다 돈이라서 그때 묘주가 그런 필요를 느껴서 울타리를 설치할 거냐, 그리고 설치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약재는 조금의 노력과 공부로서 극복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량 욕심내지 말고 정량 살포하면 돼요. 안 죽으면 또 어때요? 다음에 죽이면 되는 것이지. 오늘 현장은 저희들이 진행한 것처럼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부분 진행했어요.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단 묘지는 쌍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자축, 묘주나 제주 입장에서 자축묘의 본분이 약간 유실되어서 변형이 발생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전문의사에 위임 주었잖아요. 일단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묘지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모습이 변형되었다면, 존엄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고쳐줘야 될 의무는 또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약간의 손만 보면 될 것 같아요.